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천 멘토 김도우입니다. 여러분의 주식 상담, 주식 종목 고민 상담 해결해드릴 김도우 멘토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 반등은 반등인데 도대체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시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이죠. 며칠 동안 계속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좀 따라가는 것도 있고 어제는 조금 다르게 좀 반발 매수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금리 인상을 통한 이제 물가 안정이 좀 필요한데 물가가 안정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부분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 계속 불확실성이 유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시장까지 많이 빠져 있으니까 투심이 완전 위축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와야 우리가 바닥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사지 않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바뀌고 나면 시장이 괜찮아졌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성향이 좀 강한데 그런 흐름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국내도 환율에 대한 분위기가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듯 안 들어올 듯 하면서 계속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6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1264원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떨어져야지만 가능하다. 저는 이제 1240원대로 진입을 해야지만 시장의 어떤 흐름성이나 방향성이 조금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미국에 대한 부분도 영향력은 있지만 이제 중국 봉쇄에 대한 완화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역시 병행되면서 중국의 부양책이 경기 침체 우려를 커버할 수 있는 흐름까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원달러 환율 지표로서 본다라면 환율의 1250원대 안쪽으로 밑으로 40원대를 찍는 흐름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외국인 수급의 유입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증시는 실적으로 오르는 폭은 없습니다. 지수 자체도 현재까지는 거의 맴도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계속 행보성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압박감은 개별 종목에서 느껴지는 본인의 보유 종목에서 느껴지는 건 상당히 크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시세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 위축은 매도세는 강한데 사고자 하는 심리는 약하기 때문에 시세만 변동이 있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 드리고 그리고 저는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떨어지는 거는 쪼개서 아주 적게 분할 매수하는 거는 지금 또 유효하다.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거는 태양광 쪽이 가장 이슈를 많이 받는데요. 올라가는 말을 올라가지 않고 눌림을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떨어질 때 쪼개는 매수를 유효하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도 역시 지속성이 있는 재료가 이미 갖춰져 있는 거고요. 이슈가 되면 반등이 나오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있을 때는 내려올 때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오늘 OCI가 한 14%대까지 올랐는데 한 절반 정도의 한 7% 밑으로 조정해 올 때 그때부터 좀 쪼개 산다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4% 올랐다라고 해서 안 내려오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본인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분명히 한 번 더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시장 장세 때문에 눌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현재 OCI가 15%대에 있다라고 해서 위쪽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떨어지는 걸 쪼개 사면은 저는 분명히 이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전략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코멘트를 남겨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으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먼저 상담 접수 안내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가능하고요. 023772-02 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로도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 거기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남겨주시면은 또 상담, 또 비중까지 남겨주셔야 됩니다. 남겨주시면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무림 PMP고요. 무림 PMP요. 네, 5,100원이고요. 5,100원이요? 네, 비중은요? 10%입니다. 10%요? 10%입니다. 네. 네. 제지 어제 올랐는데 어제 샀어요? 아니요, 조금 됐는데. 네. 네, 어제 이거 자꾸 물어봤다 해서. 네. 이건 또 혹시나 손들할
뭔가 어떤가 싶어서 알아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손절이요? 네.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실적 네. 재무적인 부분도 좀 들어오긴 했는데 그 어제 참 팔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미 이슈는 이 무림 PMP가라는 그 PMP라는 기업 자체가 제지 쪽이에요. 제지 쪽 페이퍼 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펄프도 직접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부분이 있어서 펄프 가격 상승 때 수혜를 보는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림 페이퍼나 뭐 이런 다른 쪽도 있잖아요. 무림 페이퍼라는 기업도 있고 있는데 시세적인 부분들이 거의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PMP보다는 다른 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이슈가 4월 달부터 이전에 올 초부터 해서 약간 이슈도 있었고 4월 달에 또 정점의 이슈가 한번 나왔던 부분에서 기술적인 반등성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밑에서 좀 맴돌 것 같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네.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걸어두세요. 걸어두시고 파시고 다시 또 싸게 사면 되잖아요. 저 나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지 쪽 가격에 대한 부분 원자재나 물가 이런 게 혹시나 안정화되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올라가지 않고 점점점 처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런 이슈를 받았고 아직 재료적인 부분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더 많이 가는 걸 기대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싸게 사서 그 라인대 안에서 팔아야 되는데 현재 매수가가 네. 파는 자리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5,200원, 5,100원대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저는 끌고 가기보다는 다시 올라오면 5,100원 매수가에서 정리하시고 5,300원 정도까지는 열리니까요. 5,100원에서 5,300원 사이.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서 올라올 때 네, 네.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피로틱스 12,000원에 20%입니다. 12,000원이요? 네네. 20%요? 네. 네. 목소리 힘이 없네요. 그렇죠? 많이 내려왔네. 네, 디스플레이 쪽이 많이 내려왔네요. 실적도 좀 안 좋고 이 기업은. 실적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일단 OLED 쪽 관련된 부분이 그 삼성이나 뭐 LG 쪽에 대한 기대성보다는 이제 중국 쪽이거든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 쪽 관련해서 중국도 이제 OLED 쪽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격차를 좁히고 따라온다라고 하니까 국내 이제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봉쇄로 인해서 타격도 좀 입은 것도 있고 봉쇄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뭐 손절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반등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산업적으로 한 번 더 이슈가 되고 하반기에는 IT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출시가 많이 될 거고 뭐 디스플레이 시장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지금 당장의 어떤 손절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주면은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2,000원짜리에서 내가 이익을 바라고 있으면은 또 못 팔게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네. 우리가 추세라고 해요. 추세라는 게 방향이거든요. 방향. 주가 이제 이 회사의 기업의 어떤 가치가 흘러가고 있는 가격의 변동이 이렇게 쭉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맞죠? 제가 이런 화살표를 만들었는데 내려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이전에 보면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성을 만들면은 뭐 그 눌리는 자리에서 사보면 되겠지만 아직은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늘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지하고 조금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게 한 10,000원, 1,500원 정도 올라서야 방향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늘리지도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하반기까지 넘어가는 한 6, 7월 달 정도까지 좀 기다려 보자고요. 시장이 그때 어쩔 수 없이 시장의 변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5월 안에도 조금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요. 아시겠죠? 뭐 기업이 크게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안 좋은 상황으로 꺾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반등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 1,500원 정도 위쪽 올라오면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아시겠죠? 한 가지만 더. 필에너지라는 그 자회사가 네. 기업 공개 한다는데 그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필 에너지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봐도 자, 그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켓컬리 알죠? 네, 마켓컬리 기업 공개한다 그러고 뭐 기업 공개 이슈도 앞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얘도 이미 소문이 조금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규모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죠?
그게 분명히 이슈가 되고 자극이 된다면 재료는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거는 재료예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건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슈가 돼야 반등이 되겠죠. 그렇죠?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되지 않으면 재료는 있는데 이슈가 되지 않으면 나는 기대만 하고 있고 실적으로 그 결과가 나는 거에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좋게 나와줘서 이슈가 되면은 감사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이슈 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혼자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상에 빠져서 오히려 실수가 더 커져요. 그거 말고 근본적인 하고 있는 사업에서 재무가 지금 현재 좋지 않고 업황 자체가 그렇게 기대감을 주고 있는 않는 지금 시장 분위기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슈가 돼서 올라와주면 감사히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으로 1,500원까지는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네, 보유하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요? SK 스퀘어요. SK 스퀘어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7만 원에 20%요. 7만 원에 20%요? 네, 너무 높다, 그렇죠? 뭐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높아 보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가격이 45,000원인데 내가 샀는 가격이 7만 원이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높게 있으니까. 근데 뭐 저는 비중이 20%인데 지금은 역시 또 늘리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이것도 지금 화면 제가 차트를 좀 보면은 설명이 될 텐데 기업에 전혀 리스크는 없어요. 없는데 일단은 시장의 영향도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분할 상장을 해서 그 재료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것도 아까 좀 전에 뭐 IPO 얘기도 나왔는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윈스토어나 이런 IPO 이슈도 많이 있어요. 11번가라든지.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게 부각되기에는 시장 자체의 어떤 투심이 굉장히 약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이슈를 지금 만들 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반기에 분명히 그런 재료적인 부분이 반영될 거라고 앞서부터 계속 1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 하반기에 그런 IPO 이슈들이 신세계든지 뭐 마켓컬리라든지 많은 내용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삼성출판사 아기상화 아시죠? 뭐 그런 내용도 나오듯이 하반기 지나면서 내년 초까지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반영되면서 장세만 좋으면 이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적인 다른 부분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 쪽 관련된 부분도 역시 연관성을 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홀딩은 하되 늘리지 말고요. 역시 기다려주자고요. 저는 5만 원대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최근에 떨어진 낙폭은 너무 우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기다려주고 지금 물량 늘려봐요. 어차피 내 평단가 뭐 50% 담아도 5만 원대, 5만 5천 원대예요. 맞잖아요. 내가 여기서 비중 아무리 많이 늘려도 괜히 그 비중만 더 실리고 높은 자리에서 수익도 아니고 마이너스 상태 유지가 안 돼 더 떨어지면 비중 손실만 과중되는 거잖아요.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른 종목을 저가 매수를 조금씩 조금씩 아주 1%씩이라도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겠죠. 좋은 기업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니, 여기를 그래서 좀 한 반이라도 좀 덜어낼까 하고요. 지금 덜어내지 마세요. 덜어내도 좀 올라와서 덜어내야지. 주가는 절대 한 방향으로 안 가요. 그리고 만약에 한 방향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겁나서 지금 줄여버리면 안 떨어졌는데 겁나서 줄인 건 공포예요. 네, 공포는 기회가 역으로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내가 덜어내버리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보려면 또 시간이 더 걸리고요. 그래서 줄이지 마시고 들고 계시고 파는 거는 주가는 항상 내리면 올라요. 반드시 올라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 좀 줄여볼까 오를 때 줄일까라는 생각을 하세요. 더 떨어지면은 진짜 가격적인 매력으로 더 떨어지면은 그건 사도 돼요. 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계좌에 보이고 있는 손실이나 금액 이런 부분이 또 혹시나 더 망가질까 봐 그건 공포예요. 지금 공포에 떨고 계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피하지 마시고 덤벼드세요. 투자는 그런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도전이 필요한데 내가 너무 과하게 오버해서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도전은 필요한데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인 거지 도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거는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전에 대한 부분을 두고 절대 리스크적인 부분, 과정에서 오는 이 마이너스는 손실이 아니에요. 조금 더 유지하세요. 그리고 올라오면은 줄일 걸 고민해야 되니까 일단 5만 원까지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네. 더 늘리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대한항공요.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23,800원에 40% 정도요. 23,800원이요? 네네. 매수단가가 상당히 좋네요. 예. 근데 수익을 못 내고 있다, 그죠? 파는 게 잘 안 되시네. 맞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파는 그 시점을 놓쳐버렸어요. 저번에 좀 올라왔었는데 일을 하다가 좀 놓쳐버려갖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계속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어갖고 매도를 걸어놔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다려도 되는지 물어보려고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요. 네. 매수도 쪽에서 사는데 파는 것도 나눠서 팔면요. 예, 저번에 나눠서 10%는 팔아요. 3만 원 부근에서 한번 팔았거든요. 팔았어요. 팔고 네. 팔았고 네. 근데 지금 또 떨어지니까 이걸 더 들고 있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네, 맞아요. 내 네. 매수가 기준에서 내려오는 거 오르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팁을 하나 드리면 그냥 나는 뭐 5% 너무 짧다라면 한 6%? 6% 정도나 7% 간격 정도로 이렇게 계속 간격을 딱 만들어놔요. 차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뭐 차트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차트는. 이렇게 제가 지금 마디를 똑같이 이게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라운드 피겨를 뭐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그렇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등락률을 정해놓고 해놓고 내가 만드는 게 라운드 피겨예요. 정해진 데 남들이 10,000원대에서 거래를 많이 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라운드 피겨 값이 그 정해진 값이 아니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값을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23,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내가 7% 간격으로 이익을 챙겨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23,000원대에서 실적으로 얘가 지금 수익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21%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뭘 망설여요, 그죠? 내가 뭐 제가 기준 잡았는데 7%로 간격하면 몇 마디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3만 원대 이익 챙겼는데 21,000 현재까지 조금 더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 또 조금 챙겨도 돼요. 다 챙기는 게 아니라 다 팔면 갈까봐 지금 아쉬워서 못 파는 거잖아. 제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줄이라고요. 단순한 거예요. 지금 팔고 난 뒤에 지금 여기서 내가 3만 원에 좀 줄였고 지금 좀 줄인다라고 해서 나머지 이제 들고 있는 게 만약에 한 20% 정도 들고 있다. 20%가 저 올라가서 만약에 34,000원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전체 비중이 만약에 50%였는데 50%였는데 반틈은 밑에서 팔았고 반틈은 위에서 팔았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판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노란색 요 구간에. 나는 어디서 판 거냐라고 하면 밑에서 판 게 아니라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이익을 더 챙긴 거예요. 맞죠? 이렇게 여기에 모인다고 아침마다 평단가가. 이걸 조금씩 쪼개서 걸어놔라 말이에요. 지금 저는 그러면 돼요? 그냥 고민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비중을 10% 더 파세요. 10%요? 네, 더 팔고 나면은 좀 가벼워지잖아요. 떨어져도 내가 위에서 이걸 좀 챙겨놨으니까 혹시나 익절가 딱 잡는 거예요. 27,000원 이탈하면 다 팔아버려야지. 27,000원도 수익이잖아요. 맞죠? 예, 맞아요. 네, 그렇게 정해놓고 지금 여기서 좀 팔아놓고 27,000원 이탈은 다 판다. 그럼 나는 28,000원대 다 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략을 드리면 10% 매도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27,000원 이탈하면은 전량 이익 실현하고 가까워지잖아요. 또 밑으로. 지금 이거 계속 들고 간다라고 해서 내 다른 종목들이 위안 삼아서 가져가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수익을 실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10% 줄이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걸 언제 올라가고 어떻게 올라갈지 맞춰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근데 시간 기다리면은 좀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안 기다릴 것 같아요. 있거든요. 안 기다리고 그냥 수익 그걸 대응이라는 거죠. 아니 기다려서 기다리세요. 제가 기다리세요라고 했는데 23,000원 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주가가 자꾸 오를 것만 생각을 해요.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맞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익을 나고 있는데 이익을 챙기시라고 하는데 자꾸 위에 올라가서 이익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리에서 비중 축소하고 나머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27,000원은 익절가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당첨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KC피드 KCPD요? 5,340원에 20%요. 5,340원에 20%요? 네. 마트 가니까 계란값 비싸요? 어떻게요? 계란값이 비싸던가요? 이거 뭐 때문에 올랐는지는 아세요? 뭐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니 그냥 방송 보고 방송 보고 조금 그 이렇게 방송에서 욕심을 보면은 부렸어요. 방송에서 보면 얘가 왜 주가가 왜 움직이는지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순간 어저께인가 좀 올랐는데 제가 네. 순발력이 부족해서 놓쳤어요. 놓친 게 아니라요.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떡 보니까 쭉 오르니까 오 올라가나 보다. 얘가 얘기해서 올라가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냅다 산 거예요. 예. 그걸 내동매매라고 예. 하거든요. 내동. 내 머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반응을 해서 그냥 손이 번쩍 나가버린 거예요. 그죠? 사놓고 나니까 이게 아닌가 싶다. 올랐으면 오 잘 샀다 하지만 떨어지면 왜 이러지 하면서 고민대에 빠지게 하는 거. 그게 내동매매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런 네. 매매는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방송을 보더라도 이 회사가 뭐 때문에 올랐고 흐름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계란값, 사료, 뭐 계란값 올라서 주가가 여기 반영돼서 엄청 많이 올랐어요. 계란이 금값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삼겹살도 그러고. 네. 그런 게 이슈가 돼서 이미 올랐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거기 계란 마진 또 KCPD는 그 유정란 쪽 관련된 계란 쪽 관련된 사업을 해요. 달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이익 마진도 좋고 해서 좋은 흐름을 만드는데 그 이슈가 이미 만들었고 또 최근에 또 잠깐 이슈가 된 거라서 저는 홀딩 하지 마시고요. 내가 분석해서 어떤 관점을 두고 이건 들고 가도 되겠다 라는 관점도 없고 손절을 잡은 것도 없고 아무런 대응의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위쪽에 매수가 가까우니까요. 가까우면 위에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아래쪽으로 이탈해도 매도하세요. 뭐 약손실이 좀 있더라도 본인의 관점이 계속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자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기대하는 건 역효과가 나요. 아시겠죠? 떨어져도 괜히 기대한다니까. 그게 좋지 않으니까요. 매수가에서. 그러면 밑으로 많이 내릴 것 같아요. 오늘 이상한 질문이 조금 많네요. 그죠? 내릴 거라는 부분은 저는 제자리로 4,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 안에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거냐라는 타겟을 잡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대응을 할 게 중요한 거지. 이 기업이 떨어지는 거하고 내가 수익을 내고 팔고 사고 파는 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내가 투자에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대응이라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되지 더 떨어질 수 있는 걸까요? 더 오를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고 스스로가 오르던 내리던 어떤 대응에서도 불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는 거예요.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유니셈이고요. 유니셈이에요? 네, 유니셈. 네, 매수가 비중은요? 13,600원이고요. 5%예요. 13,600원에 5%요? 네, 이게 그 작년 10월쯤에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 네. 지금은 지금 상태가 좀 저점이 좀 잡혀진 상태인가 궁금한데요. 여기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내려오면 한 9,200원 정도까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제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도 하고 흐름도 보는데 반도체 장비 쪽 관련 기업이잖아요. 가스 관련된 부분. 관련된 부분이라 재료적으로 괜찮고 재무적으로도 그 3년 연속으로 계속 재무가 증가하는 부분, 그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에요. 근데 그게 재무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 오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시세가 컸잖아요. 그렇죠? 화면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시세가 강하게 각을 가파르게 세웠다라는 게 보이시잖아요. 보이세요? 예. 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서 위에서 행보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안 좋은 1월 달을 만나서 처진 거예요. 그렇죠? 내려왔고 가격 조정이 시장을 통해서 좀 빠진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압박감을 더 주는 우리 개인 투자분한테 안도감을 주지 않아요, 시장은. 그래서 더 압박을 줄 거니까 한 9,200원까지는 밀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자리도 안 떨어질 수 있지만 생각을 하시고 반등의 여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5%니까 조금 더 하락하면은 제가 판단할 때 한 9,000원 쪽 아래쪽에서는 조금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장비 쪽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삼성이나 뭐 현대나 투자한다라고 하잖아요. 글로벌의 설비나 공장 지금 짓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많아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해외에 대한 주목도 좀 어느 정도 받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일단은 비중 늘리는 거는 9,000원 아래쪽이고
현재 상황에서 올라오게 되면 역시 11,000원대 정도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고요.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는데요. 오늘 저녁 8시입니다. 목요일 저녁 8시에 강연회가 있고요. 주식 챔피언 주식스쿨 유튜브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오시면요. 오늘 특별하게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항상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부 내용도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면서 이 시장에 과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볼 테니까요. 오늘 저녁 8시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강연회 일정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에 꼭 참석하시고요. 자, 일단 뭐 상담 다시 이어가기 전에 투자 사항에 대해서 고지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내용은 투자의 판단에 투자의 참고 사항일 뿐이지 직접적인 부분은 없으니까요. 투자의 상고는 본인 스스로한테 책임이 있다는 꼭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역시 제가 얘기 드렸던 내리든 오르든 그런 것보다도 오늘 얘기가 많은데 내리고 오르는 것보다도 어떤 내가 대응에 대한 타겟을 잡고 목표를 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서 준비를 하는 게 더 우선적이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투자하는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상담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접수한 종목 바이젠셀이네요. 오늘 오르는 종목인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바이젠셀 매수가 49,000원이고요. 비중은 20%네요. 49,000원. 높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뭐 일단 거래가 많이 나와주고 의미 있는 시세가 나왔던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제약쪽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뭐 역시 오늘 내용으로는 뭐 제2의 반도체를 키우겠다라고 하지만 제2의 반도체는 바이오가 아니라 2차 전지죠. 그럼 도대체 제2의 반도체는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부의 바이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기조는 좋다. 그리고 하반기에 일부 이제 실적이 좋은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위탁 생산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임상 연구 개발에 대한 신호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를 통해서도요. 그럼 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현재 관점에서 좀 올라오고 하고 있는 흐름에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한 3만 원대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얘기 드려보고요. 비중 축소도 그 가격대 왔을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고 난 뒤에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한번 잡아준다라면 추가 상승이 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는 쪽으로 보고 내일 좀 눌림이 있고 며칠간의 좀 행보성 흐름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홀딩 의견 드리고요. 그래서 한 3만 원대 이상 32,000원 정도 되네요. 넘어오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현대해상이네요. 어려워요. 이거 무거운 거 계속 안 들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 현대해상 24,000원 안전한 거 좋은데 계속 안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익도 잘 내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이익도 잘 내고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 비중을 좀 줄이셨다라면 유지하는 관점도 맞겠지만 역시 뭐 유지한다 그러면은 또 하반기까지 끝까지 해서 내년까지 초까지 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진짜 이런 우량한 기업을 쪼개서 샀을 때 오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실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간을 내가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했더라도 다 쪼개서 사면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서 또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현재 관점은 조금 눌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28,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위에서 이걸 조금 더 챙기시고 비중을 조금 줄이시라는 얘기예요. 챙기시고 조금 가져가 보는 전략을 드리고요. 비중은 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즈항공이네요. 자, 매수가는 6,400원이네요. 자, 이거 참 어렵네요. 중간에 기술적 반등도 다 나왔고 자, 여기서는 반등도 한번 중간에 나왔네요. 이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반등시 이건 좀 잘라내는 게 맞죠. 이건 실적으로 장기성으로 들어간 거라기보다는 거래가 활짝 늘어났던 이 5월 초의 흐름에서 분명히 봤을 거예요, 이 기업을. 그리고 그 기업을 보고 중간에 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실적으로 단타는요, 제가 뭐 오늘 잠깐의 흐름성 본다라면 단타는 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단타를 하면서 여기서 이 과정 안에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네모칸 안에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단타를 진입했는데 더 많은 신고가를 만드는 걸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타는 시세를 만들고 난 뒤에 행보하는 구간에서 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뭔가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을 품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태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 자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자르는 가격은 한 5,700원대 정도에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신성 ENG고요. 3,000원에 15%입니다. 3,000원에 15%요? 네네. 오늘 올라오니까 이제 또 궁금해지신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일단 뭐 태양광 이슈가 오늘 뭐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는 오늘은 요즘 근데 시장 자체가 계속 그 윗골이라고 해서 많이 올랐다가 올랐던 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쪽도 다를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유난히 또 이 태양광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원전이나 태양광, 뭐 이런 풍력이라든지 뭐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 점유율이 많이 늘었다라는 이슈는 그만큼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여름까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폭염이 온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올여름이 덥다 그러는데 이 폭염이 와서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전력난이에요. 전력난이 심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또 대체 에너지, 이 신재생 에너지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더 유지를 하시고, 올라오는 지금 단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오늘 시세를 뭐 15%, 16% 주고 있는데 여기서 확 늘리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조금 한여름까지 오고 전력난 뭐 블랙아웃이다 뭐 하는 건 9월달, 8월달 이런 때의 관점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뭐 가격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내려온다라면 뭐 1,900원대 이런 때에서 늘려보는 전략을 가져가고, 아닌 이상은 급하게 올라와 줄 때 뭐 실적으로 잘 올라오면은 얘도 거의 뭐 3,000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좀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 정도는 한 2,500원대 정도에 좀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좀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2,5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유지하시고 기다렸다가 그때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다음 대응을 좀 준비해 보자고요. 일단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오기는 오겠어요, 기다리면? 정말 이슈가 되면은 오늘 뭐 지금 단기에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큰 이슈가 더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오늘 재료로만 봤을 때는 저기까지 한 번에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 폭염하고 뭐 대체 에너지 이슈, 에너지 이슈가 이렇게 부각이 되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뭐 새만금의 태양광을 조금 더 넓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뭐 조금 더 이슈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단기에 오른다라기보다는 조금 올려놓고 옆으로 조금 시간적인 부분 더 걸릴 것 같다라고 보여지니까 일단 2,500원까지 기다리죠. 아시겠죠? 매수가까지 가는 거는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한 7월 달 정도쯤에 다시 한번 상담받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매수는 1,900원쯤 내려오면 한 5%쯤 더 사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사진 말고 오늘 이제 처음 오른 거잖아요. 그죠? 하루 올랐다가 재료가 소멸돼서 빠져버렸는데 사버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기간을 조금 더 기다리자는 얘기예요. 더 높은 가격이 되더라도 7월 달 정도까지 기간을 조정이라는 건 가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7월 달 정도쯤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오르비텍이고요. 오르비텍이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7,340원에 15%입니다. 조금 늘리셨나요, 혹시? 아니요, 처음에 15%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올랐다가 쭉 빠졌네요, 그렇죠? 최근에 그 원전 쪽,
얘기해 보세요. 조금 수익이 났었는데 네. 제가 목표가를 갖다가 8,300에서 500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까지 못 가서 제가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쭉 빠졌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오르고 난 뒤에 사신 거예요, 그럼? 8,500원 갔다 아니, 왔는데? 아, 7,300원이에요? 맞잖아요. 7,300원에 샀으면은 8,500원 네네.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사신 거예요? 뭔가 어중간한데? 제가 보니까. 자, 어쨌든 아니, 8,500원이 목표가라면서요. 아닌가요? 네네. 8,500원 갔다 왔길래 제가 물어봤는 거고요. 자, 아, 일단은 뭐 그래요? 그건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데 역시 지금 현재 관점에서 뭐 오르비텍은 원전 관련된 부분인데 폐기물 쪽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폐기물 쪽 관련된 네. 부분이 있어요. 다른 원전주들하고의 흐름성이 조금 차별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전 전체적인 부분의 이슈가 같이 됐을 때 뭐 북한의 뭐 핵 폐기물 그 핵에 대한 부분 비핵화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될 때 더 자극적이거든요. 이 기업의 예, 시세가. 예. 그래서 폐기물 네. 쪽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비핵화 이슈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원전 쪽에도 분명히 기술 때문에 인정을 받을 텐데 역시 네. 아직 제로는 소멸 안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만약에 비중을 늘릴 여력이 된다라면 좀 더 아래까지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6,300원. 6,300원 정도. 6,300원 그 정도 때면은 저는 거기서 약간 더 미끌리더라도 그 자리가 지키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이 다시 나올 거라고 봐요. 안 내려가고 옆으로 횡보하다 올라오게 되면 기존 목표가를 똑같이 유지하세요. 8,200원 정도. 이해되셨나요? 8,200원이요? 네. 거기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6,300원대 말씀하셨나요? 네, 6,200원 정도? 6,200원 정도 돼야 거기가 저는 안전해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7,300원이란 가격이 높잖아요. 지금 더 사봐야 네. 효율이 없잖아요. 근데 6,200원에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자리가 과거의 어떤 흐름에서 강한 시세 흐름을 만들면 지켜줬던 자리거든요. 저항을 받다가 네네. 올라선 돌파했던 자리예요. 그러면 지지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나한테 유리한 평단가 조절은 여기를 해야 내가 지금 현재 6,800원 정도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팔기가 더 수월해지잖아요. 대응하기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낮게 살려고 하세요. 네, 네. 그렇게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 예. 보유하고 계세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41,000원에 15% 되거든요. 41,000원에 15%요? 예, 예. 와, 평단가가 지금 정말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오르니까 조금 손해보고 지금이라도 한 5%라도 매도를 할까 기다려볼까 어떻게 판단이 안 가네요. 좋으면서 더 답답하죠, 그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맞죠? 좋긴 좋은데 예. 올라와서 좋긴 좋은데 이걸 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예. 더 심해지고. 예. 자, 일단은 저는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아, 예.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얘기하신 대로 비중을 줄이시는 건 진짜 좋은 전략이에요. 어차피 예. 인정을 해줘야 돼. 그 다는 아니더라도 예. 5% 정도 예. 줄이고 왜냐하면 다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줄여놓은 거 밑에 예. 다시 담으면 되잖아요. 얘도 똑같이 예. 태양광, ESS 에너지 전향장치, 여름 예. 똑같아요. 예. 아시겠죠? 이슈가 예. 좀 됐고 예. 기간도 수급이 좋아요. 요즘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좋게 들어오는 뭐 투신이나 연기금, 외국인 다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예. 강하게 들어온 흐름이 현재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어떤 지지력을 만들어 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다시 반등을 줄 여력이 있는데 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줄여놓는 게 좋죠. 새로운 돈을 넣는 것보다. 그래서 한 5% 정도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과감한 선택을 해도 돼요. 아시겠죠? 5% 정도는 줄이시고 홀딩하시고. 지금 이거 먹겠어요? 네, 괜찮아요. 뭐 이거 큰 손실인데 내 자산 비중이 5%예요. 내 손실률이 지금 20% 정도다. 근데 15%에서 20% 손실이 아니라 5% 정도만 손실이니까 더 적은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손실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내려오면 내가 기회비용이다라는 표현은 실제 기회비용이라고 내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건데 내려왔을 때 내가 큰 자본을 다시 새롭게 넣지 않고 새롭게 만든 내가 이 기업에 투자했던 돈 가지고 자꾸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선택 나쁘지 않아요. 저는 5% 정도 줄여도 괜찮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위에서 팔아도 되는데 제가 뭐 올라간다라는 게 없어도 그냥 떨어지면 또 속상하거든요. 1%씩 줄이셔도 돼요. 1%씩 줄여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조금씩 줄여셔도 되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오를 때 5%씩 한 35,000원대까지 가는 동안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예. 그리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제가 봤을 때 4만 원까지는 몰라도 한 3만 8천 원대 정도까지 흐름을 눌렀다 올랐다 하면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나머지는 홀딩 의견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원익홀딩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230원에 35%요. 35%요? 네네. 뭐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홀딩 의견 드릴게요. 좀 들고 계세요. 괜찮아요. 이거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2년 넘은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 오래됐는데 올랐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네, 우리 시장이 안 좋아 7월 달부터 해서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좀 횡보하고 있죠. 반도체 쪽 관련된 IT 쪽이나 장비나 뭐 이런 쪽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밑에 내려와서 작년 1월 달부터 좀 꺾이긴 했지만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올 상반기에 횡보예요, 횡보. 빠지긴다라기보다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해서 시간 조금 더 횡보하다면 나중에 좀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거고 매수 단가도 5,200원 같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가격대니까 그냥 홀딩하고 5,8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 그냥 기다려주시면 저는 수익 날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네? 추가 매수요? 추가 매수, 네네. 지금 또 좀 한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35% 정도. 네, 그래서 조금씩 해서 그 단가를 이렇게 조금씩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춰놨는데 네네. 지금 여기서 사봐야 35% 있는데 5% 더 산다고. 지금 5,300원이 5,200원이잖아요, 그죠? 자, 네네. 내가 지금 35% 갖고 있는데 여기서 5% 더 산다라고 해서 얼마나 떨어질까요? 얼마 안 떨어지겠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지 마요. 사지 말고 그냥 유지하시고 5,800원 목표가만 잡고 그리고 내가 더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중이 큰 거예요. 좀 줄이세요. 매수가 오면은 지금에서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놓으면은 자 하나 내가 팁을 드릴게요. 지금 줄이면은 자 5,230원에서 비중이 35%인데 5,230원에서 비중을 만약에 10% 줄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 비중이 25%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안 올라가고 다시 또 내려와. 거기서 이제 내가 5% 늘리면은 35%에서 아까 전에 5% 늘리는 거하고 25%에서 5% 늘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떨어질까요? 팔고 난 뒤에 다시 사는 게 조금 더 떨어지겠죠, 단가가. 그렇죠? 비중의 차이가 있으면 좁혀지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대응을 좀 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5,800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현대글로비스고요. 208,500원에 20%요. 208,500원이요? 네네.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요, 7, 8개월 정도 됐고요. 네. 작년쯤에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랑 이제 두 개 다 같이 샀거든요. 이제 기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 매수가 좋은데 공매도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이게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정고점을 넘길 것 같은데. 이제 전문가님의 의견을 의견을 꼭 들어보고 싶어서요. 각종 리포트를 다 찾아봤는데 피크아웃 우려도 없고 시황이 계속 괜찮다라고 돼 있는데 리포트가 다 안 맞더라고요. 그렇죠. 괜찮다고 얘기했는 게 그때 작년에 샀을 때 괜찮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작년에는 지금 또 괜찮은데 작년에도 그 전에도 괜찮다라고 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괜찮다라고 그 흐름이 회복된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됐던 거고 애플카 이슈되면서 같이 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사고 이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좋은 내용 했다가 떨어질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또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좋다 하잖아요. 원래대로 오는 게.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매수 단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고 불안하고 약간 있는데 이거 뚫으면 또 많이 갈 것 같다. 내 생각이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주가의 확률 또 오르거나 내리는 확률 또 5대 5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대 5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쪽에 치우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빠졌다가 돌아오는 비중이 20%면 비중만 줄이세요. 절반만 줄이시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데 10%만 베팅을 하고요. 내려가는데 10% 베팅을 하는 거예요. 왜? 비중을 줄였으니까 현금 확보되니까 내려가는데 현금 확보된 게 10% 베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내가 10% 유지하고 있으니까 10%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떨어지면 다시 10%를 아래 싼 가격에서 늘리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나는 덜어낸 10% 비중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비중만 줄이시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홀딩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일동홀딩스에. 일동홀딩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매수가가 45,000원. 45,000원이요? 네. 혹시 TV 틀어놓으신 건 아니시죠? 네, 아니에요. 45,000원 같으면은 이거 치료제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잖아요. 네. 알고 계세요? 네네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이제 바로 이제 결과가 나온 한순간만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잘 돼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안 되면은 진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보이시죠? 쭉 떨어진 거.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이게 투자가 싼 가격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저 꼭대기에서 해가지고 떨어지면 진짜 난감하겠죠, 그죠? 여기서 떨어지면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투자의 어떤 바이오는 실적이 없는 기업의 기대감만 가지고 홀딩하고 끌고 가는 거는 안 돼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대응에서 시세가 좋을 때 내가 아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만 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다라면 이런 종목은 지나고 난 뒤에 가격이 싸졌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반등 한번 주면은 4만 원짜리에서 4만 원 언저리 자리에서 저는 매도 의견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네. 네, 끌고 가지 마세요. 자,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유튜브 상담으로 또 잠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위성이네요. AP위성 누리호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속 준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15,400원이네요. 수익 중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도 있는데 미리 오른다라면 미리 파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기대감으로 해서 미리 오른다라고 하면 저는 미리 파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뭐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반등 줄 때 2만 원대 파는 것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만 원 언저리에서 이상에서는 매도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현재 수익 중환인데 수익도 버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지금 여기 지지바다는 16,800원 정도. 16,800원에 이탈하면은 저는 매수가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비중을 이미 조금 줄이셨다라면은 줄인 대로 가시면 되는데, 줄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12% 정도면 한 5%나 4% 정도 매도하고 한번 시세 주면 2만 원 위에서 팔면은 역시 저는 그 수익의 누적 효과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일부 비중만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기다렸다가 2만 원대 이상에서는 매도 의견 드려봅니다. 그리고 익절가는 16,800원 이탈 시에도 매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굉장히 힘든데 이 흐름 속에서 너무 흔들리지도 마시고요. 시장은 결국 시간적인 조정과 가격 조정이 맞물리고 나면은 수렴을 하고요. 다시 내려왔던 하락장이 상승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면 상승장에서 또 얻는 게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다려줄 땐 기다리면서 밑에서 쪼개면서 조금씩 현금이 있다라면은 모아가는 전략을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서 유지를 하신다라면은 상승장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게 천천히 가자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